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얼마 전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 옥석 가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공개했는데요. 다음 달 시행되는 본격적인 사업성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부실 우려 사업이 대거 나올 것으로 관측돼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의 뉴스 포인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권용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부동산 PF 사업 평가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가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예. 이 개선안이 적용되는 이 최초의 평가, 그러니까 1차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상이 되는 사업장 규모가 전국의 30% 수준이나 돼서 좀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업장이 이번에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3개월 간격으로 6월 1차 평가를 시작으로 그다음에 9월 2차 그리고 12월 3차 평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그럴 계획입니다. 네.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 기준을 종전의 3단계 그러니까 양호, 보통, 악화 우려에서 4단계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로 세분화를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악화 우려라는 단계가 유의와 부실 우려로 좀 쪼개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 악화 우려 등급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들이 대출액의 30%만 충당금을 쌓아 놓으면 됐는데 이제는 부실 우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대출액의 75%를 금융사가 충당금으로 쌓아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당금 부담이 2배 넘게 그렇게 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예. 최초 평가 대상 사업장들이 이번에 최초로 평가받는 그 대상 사업장들이 대출 연체 그리고 또는 그 3회 이상의 대출 만기를 연장했던 사업장들이 대거 좀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장 다수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이 유의 또는 부실 우려 등급을 받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 우려, 그러니까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사업장을 들고 있는 회사들이 충당금, 그러니까 현금을 지금부터 이렇게 2배나 넘게 쌓아놓고 있으라고 하면 이 금융회사들 부담이 아주 상당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대출액 75%를 충당금으로 쌓아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2금융권은 당장 2분기부터 추가 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 손실 인식 부담, 그러니까 손실로 인식돼야 되는 그 숫자가 좀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부담이 좀 커지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 제2금융권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 규모가 최대 9조 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증권업계 같은 경우에는 1조 1천억 원에서 최대 1조 9천억 원, 그리고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9천억 원에서 최대 3조 5천억 원, 그리고 저축은행은 1조 원에서 최대 3조 3천억 원 이렇게 좀 추산이 됐는데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3개 업종의 부동산 PF 추가 적립 필요 충당금이 적게는 3조 원에서 많게는 8조 7천억 원까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당금은 2분기부터 시작해서 상당 부분 올해의 손실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이스 신용평가 측은 작년에 3개 업종의 합계이익이 5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만큼 손실 흡수 능력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일단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용 가능한 수준이지 그래도 금융권 부담이 없어졌다라는 건 아닐 텐데요. 이 부실 우려 사업장이 급증할 걸로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로 그 이금융권이 사업을 추진할 때 많이 애용했었던 이 브릿지론 영향도 크다고요. 네, 맞습니다. 브릿지론이라는 게 이 본 PF 대출 전까지 시행되는 건데 토지 매입부터 건축 인허가 기간 동안 이 자금을 융통하는 그런 대출입니다. 그런데 브릿지론 만기 전에 이 건축 인허가가 완료가 되는 게 보통 정상인데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장기관이 경과했음에도 이 인허가가 완료가 되지 못하면 이제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그렇게 좀 평가 구분이 되게 되거든요. 한국신용평가는 이 브릿지론 인허가 미완료 비중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 3개 업종 모두 50%를 웃돌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 업종이 가지고 있는 대출의 50% 이상이 부실 사업장 우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자기 자본이 많은 대기업 말고 주로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다 쓴 중소형 증권사들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겠죠. 네, 당연히 그럴 텐데요. 이 중소형 증권사의
증권사의 인허가 미완료 비중이 75%로 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신용등급 AA급 캐피털사가 61%, 그리고 대형 증권사가 58%, 저축은행이 48%로 이렇게 뒤를 이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인허가 미완료라는 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PF의 사업성이 있냐 없냐를 평가하는 좀 주요 기준이 됩니다. 한신평은 이 PF 익스포저에 대한 어떤 양적이나 질적 부담이 큰 업체는 건정 지표성이 악화되는 동시에 이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되는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좀 진단을 하고 있고요. 예. 이와 관련돼서 한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PF 연착륙이라는 큰 틀의 정책 방향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 기존보다 이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부담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 대주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업체들은 받을 수 없는 일부 업체들은 유동성이 위험해지는 상황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예.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축은행이 작년에만 충당금 3조 6천억 원을 쌓은 만큼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를 모두 합쳐서 2분기에만 뭐 조 단위의 충당금을 쌓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다라는 게 좀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자본 비율이 급격히 떨어질 정도로 뭐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옥석가리기가 나타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저축은행 자체들 안에서도 어떤 옥석가리기가 나타날 걸로도 보입니다. 이 정부가 본격적인 사업성 평가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부실 사업장이 대거 쏟아질 거라는 얘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이 공사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건설업계는 지난 16일에 이 긴급 좌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현장을 도외시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다라고 이번 개선안을 좀 비판을 했습니다. 세게 얘기했네요. 네, 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좀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그리고 이 사업장의 연쇄 부도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업계의 주장인데요. 금융당국이 이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이 PF 대주단 협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은 이 만기 연장을 좀 많이 유도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뭐 만기 3회 이상 연장 또는 만기 4회 이상 연장과 같은 기준을 들이밀면서 부실 사업장의 낙인을 찍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불만인데요. 본 PF 단계에 대한 평가 기준 가운데서 논란이 되는 기준은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분양률 50% 미만,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분양률 60% 미만 등의 기준이 좀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률이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이 PF 수요의 문제인데 수요 감소 측면에서 봤을 때 업계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좀 불가항력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이번에 이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는 모두 기준에 좀 미달해서 유의나 부실 우려와 같은 그런 안 좋은 등급을 받게 됐다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좀 주된 불만인데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이 한 개의 사업장 정리에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다른 사업장까지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좁은 시각의 정책 아니냐, 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국에서는 이제 부동산 업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부실 사업들을 좀 유연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2금융권 그리고 건설업계가 내놓는 이 목소리가 앞으로의 정책 시행 과정에서 좀 일부 반영될 가능성도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신용평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이라는 정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관련 계획들의 어떤 추진 속도나 그리고 추진 강도가 앞으로 시장 상황이나 금융업 업황에 따라서 다소 조절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금융당국도 시장 참여자나 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좀 보완 조치를 좀 발굴해 보겠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고요. 이달 안으로 전체 금융권 PF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좀 열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시작으로 업권별로 릴레이 설명회를 당국은 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건설 부동산 업계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세이커머스 발암물질 논란에 4월 매출 40% 뚝.
이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C커머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회사들 매출이 한 달 사이에 절반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C커머스 매출이 한 달 만에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BC카드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 C커머스의 지난 4월 결제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4월 매출액이 3월 대비로 40.2%나 급감한 것으로 그렇게 좀 조사가 됐는데요. 예. C커머스 매출액을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 10월을 100으로 봤을 때 올해 1월에는 154 그리고 3월에는 239까지 좀 성장을 했었습니다. 네네. 좀 급격하게 빠른 성장을 보였는데 그러다가 4월에는 이 수치가 143으로 그렇게 좀 빠르게 또 감소를 했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매출액이 왜 감소했는지를 보니까 이 저가 결제 금액대에서 두드러지게 지금 매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저가 상품에 대한 구매가 급감했다라는 뜻인데 뭐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 좀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5,000원 미만의 금액대의 결제액이 전월보다 55%나 급감을 했고요. 그리고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금액대가 42% 감소했고 10,000원에서 3만 원 금액대는 35%가 결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이런 수치를 보더라도 이 저가 구매 기피 현상이 얼마나 좀 심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C커머스 쇼핑은 사실 싼 맛에 쇼핑하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네. 예, 아무래도 두 회사가 판 물건들에서 그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라는 보도가 전해진 영향이 컸겠죠. 네, 맞습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지난달 7일이었죠. 이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의 제품 가운데 96개 제품, 그러니까 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서울시도 같은 달 8일 알리 판매율 상위에 오른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31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 물질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건 이 중국 회사들 매출이 줄었는데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체들 매출도 같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K커머스 매출이 좀 반사이익을 받아서 좀 늘어나야 할 텐데 좀 네.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K커머스의 4월 매출액이 전월 대비로 오히려 5% 가까이 4.9%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는데요. 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이 K커머스에서도 이 저렴한 상품에 대한 좀 불안감이 좀 나타나면서 이 저가 결제액이 좀 크게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좀 조사가 됐습니다. 예. K커머스 같은 경우에 5,000원 미만의 금액대 결제액이 28%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대에서는 뭐 별다른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중국 상품 때문에 우리나라 온라인 물건들까지 이미지가 안 좋아졌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